자, 114조 혼합물의 분리해서 이제 밀도, 우리 앞에서 배운 물질의 특성 이용해서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걸 배울 건데요. 밀도차 이용한 분리는 뭐 이용하는 거냐면 뜨고 가라앉고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도가 작은 건 뜨고 밀도가 큰 건 가라앉는 거 이용해서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체 혼합물 분리할 건데요. 고체 혼합물 분리는 필요한 게 있어. 액체가 필요합니다. 액체가.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모래랑 스티로폼이랑 섞여 있어. 얘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씩 고르면 되죠. 하나씩 골라도 되겠지만 일단 물을 부으면 크기 차이. 물을 부으면 어때요? 물을 부으면 스타일로폼 위에 뜨고 모래는 가라앉겠죠. 그쵸? 그럼 이거가 밀도차 이용한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정도 크기 차이면 그냥 이거 채를 가져서 털털털하면 바로 되잖아요. 어차피 그거 가져오나 똑같죠. 일리가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씩 하는 게 제일 직관적이긴 하죠. 하지만 귀찮지. 자, 어쨌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가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밀도 큰 건 가라앉고 작은 건 떠오면서 분리한다. 그래서 신선한 달걀 고르기. 여보세요. 그러면 신선한 달걀이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이 뜹니다. 네. 왜? 왜냐면 오래된 달걀은 속이 비어있는데 신선한 거는 속이 안 비어있고 꽉 차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오래된 달걀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공기가 많아서 밀도가 작아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벽시 고르기도 마찬가지죠. 쭉정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쭉정이는 겉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잡아봐도 알 수 없어. 껍질이 멀쩡해가지고. 근데 뭐 한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걸 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는 쭉정이랑 그 속이 차있는 벽시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한다? 소금물에 넣는다. 소금물에 넣으면 쭉정이는 속이 비어있으니까 밀도가 작아서 위로 떠오르고 속이 찬 벽시는 속이 차있으니까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다. 아니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죠. 키질을 해도 그 밀도가 작은 쭉정이나 부스러기들이 바람에 날리면서 속이 꽉 찬 애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 플라스틱은 뭐 넘어가고 사금은 이거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금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모래들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강물에 잠겨있는 모래를 퍼가지고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 금이 남는다. 쌤 저걸로 장사해봐요. 안 돼요. 몇천 원도 힘들어요. 왜요? 안 많으니까. 우리나라엔 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치만 그러니까 몇천 원도 힘들죠. 하루 종일 해야 몇천 원 힘들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거 아니면 돈 벌려고 하긴 힘들죠. 메이플도 일주일에. 자,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고체랑 밀도가 큰 물체는 바람으로 날아가고 남고로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도 보겠습니다. 자, 액체를 분리할 건데요. 액체 분리할 때는 일단 포인트가 서로 섞이지 않아야 돼요. 물이랑 에탄올을 서로 넣으면 섞이죠. 그러면 얘네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밀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할 건데 요거가 분별 깔때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분별 깔때기고 요거 이용해서 분리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물이랑 기름을 넣었어. 누가 밑으로 가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물이 아래로 가죠. 밀도가 큰 물이 아래로 가고 기름이 위로 가겠죠. 그럼 여기 꼭지를 열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빠져나온다. 그 다음에 기름은 남는다. 그럼 우리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포인트는 막에 여는 겁니다. 막에 여는 거. 막에를 닫은 상태면 꼭지 열어도 잘 안 나온다. 저거 근데 약간 쭈쭈바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이 적으면 그냥 뭐 이용하면 돼요? 스포이트 이용해도 됩니다. 양이 적을 때는 그냥 위에 있는
액체를 스포이트로 이렇게 옮기면 훨씬 편하죠. 양이 많으면 스포이트로 계속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럴 땐 분별 깔때기 쓰는 거고요. 분별 깔때기 써도 스포이트는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물이랑 기름이랑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 섞여 있는 거에 뚜껑 열고 마개를 열었다 했어. 물 막 하고 보고 있다가 딱 잠갔어. 그러면 정확하게 물이랑 기름이랑 분리되겠어요? 아니요.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물이 어느 정도 담겨있을 때 잠궈. 그리고 기름 따라내? 그럼 섞여있는 만큼 다시 스포이트로 분리해. 보통 이렇게 분리합니다. 정확히 분리하려면. 쌤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요. 쌤 영상 7시마다 여기에 알람 설정해놔서 떠요. 근데요. 그래서 방금 떴어요. 근데 왜 알람 설정에서 떠요? 그게 아니라 구독 중에서 알람 및 구독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영상 안 올려도 알람이 떠요? 아니요. 영상을 올리면 그때 바로 떠요. 아 이제 올라왔어? 나 아까 올렸는데. 예약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자 어쨌든 바다에 유출된 기름 분리도 똑같습니다. 기름이 바다 위에 뜨니까 오일펜스를 설치하면 기름을 걷어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바다에 기름 유출되면 사고가 일어나서 유출될 때 밑으로 가라앉지 않으니까 여기만 펜스를 쳐놓으면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분리하는 거고 공국에서 지방 분리도 뭐 당연히 기름이 뜨니까 분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뭐 이런 거 볼까요? 참기름 간장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섞으면 참기름이 위에 뜨고 물이랑 수은이랑 섞으면 당연히 수은이 가라앉겠죠. 금속인데. 그쵸. 그다음 물이랑 휘발유는 휘발유 기름 성분이니까 휘발유가 뜨고 네. 사야마탄소랑 물랑 섞으면 사야마탄소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사야마탄소가 뭐예요? 그 일상생활에서 안 써요. 안 뭔데요?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죠. 이거요? 사야마탄소는 일상생활에서 뭐랑 비교할 수는 없고요. 과학책에 왜 나오냐면요. 물보다 밀도가 큰 액체가 거의 없어요. 사야마탄소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중 가장 흔하나요? 자, 그 다음 혈액 분리. 혈액도 뽑아서 뭐하면 원심 분리기에 안 넣어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밑으로 혈구가 가라앉고 위로 혈장이 뜰 거란 말이죠. 하지만 원심 분리기를 해야지 빨리 돼요. 그쵸. 우리나라 특히 빨리 하고 싶어서 원심 분리기. 뭐 1초에 200~300번씩 돌아가는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려버리면 순식간에 혈장과 혈구 부분이 분리된다. 이것도 밀도 이용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끓는 점차 이용한 거. 이거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증류. 근데 이거를 왜 외우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과거 왜 배우는지는 이해돼요? 네. 그럼 이것도 외우세요. 자, 끓는 점차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보겠습니다. 증류. 끓는 점차이가 큰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혼합물 가열할 때 기체를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여기서 나온 거는 소금물도 나오네요. 그쵸? 소금물을 물에 끓이면 누가? 소금물에서 누가 먼저 끓어 나오겠어요? 소금물에서. 물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물을 분리할 수 있다. 소금은 남겠죠? 네. 끓임 쪽은 뭐 하는 애예요? 물이 갑자기 끓는 거 막아주는 애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막아주는 애예요. 넘치지 말게.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크고 서로 잘 섞이는 액체여야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아까 밀도 이용해서 그 분별 깔때기 이용해서 분리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섞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야 밀도차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지. 하나가 떠야 되니까. 여긴 뭐 어때요? 섞여야 돼요. 섞여야 끓여서 날아가지. 안 섞이면 뭐 밑에 있는 데만 끓게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섞이는 거야. 방법 중에 서로 섞여야 되는 방법인지 서로 섞이면 안 되는 방법인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큰 애들이 분리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증류 이용해 바닷물 이용해 식수 만들기 있죠. 이거 아까 나온 거네, 그쵸? 바닷물에 태양열 이거 띄워놓고 이거는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라 태양열 이용해서 가열해서 물 기화하면 차가운 표면 만나서 액체가 돼서 내려오고 액체가 되려면 물에 모인다. 그래서 순수한 물 얻는다. 그럼 이건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소주꼬리에서 전통소주 얻는 거는 우리 탁주를 만듭니다. 일단 탁주. 탁주 뭐예요? 탁주 처음 들어봤어요. 수업을 했는데 처음 들어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진짜요? 탁주는 탁한 술이라 그래서요. 불투명한 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술은 우리 막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걸리. 그래서 이 탁주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2번 넣고 그 다음에 섞은 다음에 설탕을 약간 넣고 그 다음에 소금 2스푼을 넣으면 그러면 진짜 맛있거든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막걸리입니다. 그럼 막걸리는 뭐 하는 거냐면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거예요. 발효시키면서 뭐 한 거예요? 알코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술을 만든 거야. 그 탁주. 자, 그럼 소주는 뭐냐? 우리 소주 본 적 있죠? 네. 그 투명한, 그러니까 물처럼 생긴 애잖아요. 그럼 걔는 왜 투명해졌냐? 탁주를 안에 넣고 끓여. 가열해. 그러면 끓어 나오는데, 끓어 나올 때 뭐부터 끓어 나온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기화돼서 나옵니다. 에탄올이 기화돼서 나오고, 그리고 물도 같이. 물은 살짝 섞여서. 어쨌든 에탄올이 끓어 나와요. 근데 여기다 찬물을 이렇게 받아놓는 거는 물이랑 섞인 게 아닙니다. 네. 여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가 막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액화돼서 방울방울 되는 거예요. 찬물이 위에 담겨 있어서. 그럼 이게 열로 모여서 우리 전통 소주가 되는 겁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소주가 훨씬 비싸요. 소주가 맛있나요? 높죠. 근데 왜 마셔요? 그 마시는 사람한테 뭐야? 그냥 맛없어서 마셔봤어요. 말아. 아니 마셔봤는데 맛없어서 안 마셔요. 자, 그래서 전통 소주는 근데 그 대신 뭐가 있냐면 향이 좀 강하죠. 우리 곡주, 탁주를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끓여서 한 거기 때문에 이 향기가 들어갑니다. 전통 소주는 그래서 향기가 좀 있고 그냥 우리 일반 소주 있잖아요. 그 초록병에 파는 소주는 향이 없어요. 손소독제 냄새나 손소독제 냄새 같은 냄새 나요. 그 더 맛이 없죠. 그나마 전통 소주가 더 맛있을 거야. 자, 그다음 분별 종류 보겠습니다. 분별 종류는 물과 에탄올 혼합물과 같은 끓는 점차 크지 않은 액체를 순수한 액체로 분리하기 위해서 증류 과정을 여러 번 하는 걸 분별 종류라고 합니다. 차이가 커서 한 번에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말해요. 내가 아까 방금 여기서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데 물이 살짝 섞인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끓는 점차가 적어서 그래요. 그러면 물, 에탄올 같이 끓는 점 차이가 크지 않은 애들을 분리하려면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그게 분별 종류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분별 종류는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끓어 나오고 끓는 점 높은 게 나중에 끓어 나오는데요. 그 증류 장치가 있죠. 증류 장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서요. 얘는 여기 끓인 쪽에다 이거 놓고 여기다 뭐 넣냐면요. 이 분별 종류의 포인트가 얘입니다. 얘. 유리도막을 넣어요. 유리도막. 그 유리도막이 뭐냐면 그 유리막대 알아요? 네. 그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이거 젓는 섞을 거. 때 그때 그렇지. 사용하는 그럼 유리도막은 뭐냐면 얘를 동강동강 잘라서 짧게 만든 게 유리도막이에요. 천이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막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유리도막이라서 막 유리창 깨진 것처럼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도막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얘를 여기다 넣어. 이게 분별 종류의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증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랑 에탄올이랑 끓어요. 그럼 에탄올만 끓어 나오는 게 아니라 온도가 지금 혼합물이잖아요. 그럼 온도가 자꾸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자꾸 같이 끓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 뭐예요? 에탄올은 여기 유리도막, 이렇게 유리도막이 도막 있으면 어때요? 기체니까
기체니까 여기서 에탄올이 끓어나오면 여기를 슉슉슉슉슉슉 하면서 날아가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냉각돼서 모이는데 물은 어떠냐면 물은 지금 78도,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에탄올 때문에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물은 기체로 나와도 여기로 떨어지고 에탄올은 기체 만들면 끓는 점 낮으니까 나오고 이걸 반복하면 순수한 액체를 얻을 수 있다. 한 번에 증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별 증류라고 하게 되는 거죠. 분별 증류의 이용 하나 더 있죠. 이거 원유 분류. 원유를 끓여. 원유 뭔지 알죠? 네. 땅 파면 나오는 그 까만 애. 네. 그거 바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원유탑에다 넣고 끓입니다. 원유탑에 넣고 끓이면 석유가스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00도에서 1도씨 이하야. 그럼 어때요? 여기를 슉슉슉슉슉슉.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40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체 끓는 점이 낮으니까 기체에서 한 번도 액체 변하지 않고 그냥 슉 올라가지. 네. 근데 다른 애들은 여기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해파리. 그러니까 뭐 간단히 그리면 요런 식으로 돼 있어. 요런 식으로. 요런. 이게 진짜 해파리처럼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서 끓어서 끓는 점 낮은 애들은 기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끓는 점 높은 애들은 여기서 기체 돼서 여기서 물방울 맺혀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분별 증류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물질이 위에, 높은 물질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얘 찌꺼기, 아스팔트. 우리 보통 타르라고 하죠. 고성분들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 원료, 우리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묶어놓은 거야. 왜?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분리입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 낮고 아래쪽 갈수록 끓는 점 높다. 액체 공기도 분별 증류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하 200도가 되면 질소든 아르곤이든 산소든 다 액체로 변해. 네. 그럼 마이너스 200도로 해서 액체 산소를 액체 공기를 액체로 만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온도를 조금씩 올리는 거. 그럼 얘도 기체랑 아르곤이랑 산소랑 그 다음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면 얘가 제일 먼저 그 다음 순으로 기체로 변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알겠죠? 네. 진짜로?